네, 우리 2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 좀 오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설치 오류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개해 드렸고, 특히 그 한글 윈도우 계정에서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지 설치가 원활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실행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버전에 따라서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하는 패키지가 정식 패키지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설치가 안 되기도 해서 이 버전 관리, 이제 R도 버전이 지금 4.4.2가 있는데 끊임없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버전 관리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메모리 문제, CPU 문제, 이런 것들의 이제 솔루션으로 제가 찾은 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R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회사 이름을 포짓 뭐 질문을 던지다. 그래서 우리 R을 이용하든 뭐 파이썬을 이용하든 데이터 분석에서 그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모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짓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의 클라우드 버전인 포짓 클라우드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짓 클라우드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접속이죠. 접속하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되게 이제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처음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익숙치 않아서 특히 우리가 이제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소프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 클라우드에 먼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간혹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인터넷 환경으로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지하라든지 특정한 장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는 사용은 좀 어렵다.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 이제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인터넷 이게 뭐 와이어든지 이제 무선이든 인터넷에 연결이 일단 되어 있어야지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수업하면서 한 500명 중에 한 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빌렸던 노트북에 무슨 보안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이 이제 포지 클라우드는 해외 웹사이트이거든요. 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뭐 와이파이 다 되시죠? 그랬는데 분명히 와이파이는 되는데 보안으로 이 사이트 자체를 막아놔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을 못 해봤지만 우리가 크롬 웹사이트,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는 원활하게 접속이 됐는데 뭐 엣지를 썼을 때 접속이 되다가 원래는 됐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구글의 한글 번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걔를 이제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뭐 내가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닌데 자동으로 번역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접속이 안 되든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특히 뭐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은 와이파이가 대중 공공 와이파이도 많고 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또 접속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회원 가입은 여러분들이 다른 웹사이트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굳이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런데 제 노트북에는 대부분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자동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특정한 웹사이트를 가기보다는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냥 불러와서 패스워드를 이제 접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혹은 다른 PC를 쓸 때 아이디 패스워드 뭐였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편한 방법은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죠. 구글 계정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구글을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는 방법. 그런 경우는 이제 구글 패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포지 클라우드의 환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우리 책 2장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4가지 창으로 왼쪽 위에는 보통은 소스 창, 왼쪽 아래는 콘솔 창, 오른쪽 위에는 환경 창, 오른쪽 아래는 파일 창, 이렇게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 클라우드 우리 그 웹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그 마이크로 디그리 특별과정의 전공명처럼 데이터 사이언스에 이제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R이고, 그거를 통합 개발 환경 하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RStudio인데, 그 RStudio는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그 회사 이름을 포짓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포짓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의 클라우드 버전이 포짓 클라우드. 특히 요즘에 뭐 딥 리서치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구글이든 오픈 AI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도 이제 딥 리서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서비스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접했던 분들이 다 와 했죠. 와 했고, 특히 뭐 어떤 웹에 있는 오픈 소스의 저널을 블로그나 글을 이용한 트렌드 분석이나 어떤 문헌 분석하는 데는 정말 그 연구 좋은 석사급 혹은 박사급 연구 좋은 수준만큼 한다. 그래서 되게 열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쪽 부분에 학술서를 초안을 작성을 하고 지금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질적 연구, 특히 문헌 분석을 이용한 질적 연구라든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에 초점을 둔 특히 오픈 액세스 저널을 이용한 그런 논문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도 되고 그렇게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막 의학 저널처럼 오픈 저널이긴 한데 너무나 논문이 많아서 의사조차도 그 논문을 다 볼 수 없는, 근데 그런 논문들이 매해 뭐 매년 아니면 매일 막 업데이트가 돼서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분야들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일단 오픈 액세스 저널이 주주가 아니고 그 논문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 그런 학문 영역에서는 일단 할루시에이션, 여기도 이제 프릭션 프리
어떤 이제 이 가짜 정보 이런 것들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면 특히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양적 연구를 하겠다. 양적 연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연구, 상관 연구, 실험 연구에서 기본적인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표와 그래프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딥러닝, 특히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이 아니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져오는 룰 베이스의 어떤 알고리즘도 아니고 확률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 경우는 있는 정보를 그대로 물론 이제 설정을 이 데이터 안에서만 이제 생성해내고 정확하게 숫자를 가져와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조금 더 할루시에이션이 적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뭐 그런 수준까지도 발달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수준에서는 딥 리서치를 이용을 해서 양적 연구, 조사 연구, 상관 연구, 실험 연구 특히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나 그래프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한계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거꾸로 포지 클라우드에 AI를 접목하는 게 포지 클라우드 기본 기능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지 클라우드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Get Started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 제가 앞에서 우리 2주차의 가장 핵심인 이제 R을 소개하고 R 스튜디오, 포지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서 매번 강조했던 게 오픈 소스 생태계이다, 뭐 무료다, 스테이타, SPSS, 세스는 유료라서 한계가 있다, 뭐 데이터 분석의 황금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베이직 해가지고 25불 한 달에 스탠다드는 75불, 뭐 인스트럭터 저 같은 경우가 인스트럭터를 하고 있는데 15불, 근데 학생이 5불. 이거는 뭐냐? 저는 이제 인스트럭터, 네 번째 인스트럭터로 해가지고 학교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제 한 달에 15불. 이것도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300시간. 그것도 이제 뭐, 램이 1기가이면서 CPU 하나 쓸 때만 300시간이고, 램이 증가되고 CPU가 증가되면 가속이 돼가지고 뭐 150시간 더 가속이 돼서 2배, 4배 이렇게 요금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한 지는 꽤 됐습니다. 연 구독은 없어서 월 구독을 하고 있고 뭐 간혹 이제 혹시 궁금해 하신 분들 중에는 구독료를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해외 사이트이긴 하지만 구독료를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물론 이제 번거롭게 매 달마다 얘를 청구를 하고 특히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20불이 넘을 수도 있고 여기다 텍스가 붙으면 보통 16.5불이고 많이 사용하면 제가 많이 사용했을 때는 뭐 70불까지 낸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뭐 번거롭기는 하지만 구독료를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해서 지원받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구독료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아마 보통 학교에서는 할 텐데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국립대학이라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 관점에서는 한 달에 5불 내고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속하는 방법이 좀 주의를 요하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먼저 순서를 얘기하면은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웹 워크스페이스를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 시간이 저한테 합쳐져 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정 중에는
이거를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왼쪽에 있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다. 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인업이라고 나오고 여기 한계가 이제 25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최대 25시간의 계산 시간이 있고 램은 1기가. 근데 이제 1기가가 텍스트 마이닝을 돌리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텍스트 마이닝을 특히 한국어 형태에서 분석할 때는 1기가로 해놓으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자체 프리 버전으로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개설한 프로젝트를 타고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그 특정한 프로젝트마다 기가를 한 2기가로 늘려놓으면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CPU도 하나만 쓰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구글 콜앱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구글 콜앱은 12시간까지 쓸 수 있고 TPU, GPU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기초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지 클라우드 회원 가입을 하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되게 심플하죠.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이메일을 적는 란이 있고 중간에 보면 패스워드. 근데 이 두 가지를 자꾸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쓰고 성 쓰고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 사인업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구글로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글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GitHub 사이트라고 있는데 요 GitHub 사이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김영우 저자가 만든 홈페이지 같은 이제 그 사이트를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타고 들어온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회원 가입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할 때도 이렇게 구글을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워크스페이스예요. 워크스페이스고 여기 이제 이미지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어요. 여기 링크를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 놨기 때문에 보이실 텐데 이 링크가 조금 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걸 직접 이제 보면서 타이핑하기는 힘드실 거고 요 PDF 파일에 이제 여러분들 공유를 하면은 요거를 타고 들어가거나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요 이제 워크스페이스 개념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디그리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을 거고 그 안에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R 프로그래밍을 위한 2주차부터 물론 이제 시각화까지 해서 뒤에 수업은 주로 이제 두이 달 김영우 저자가 작성한 요 데이터하고 스크립트 요 부분의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몇 개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 둘, 총 세 가지인데 제가 서두에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세 가지냐? 하나는 이제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걸 이제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소스, 흔히 스크립트 창, 명령문 창이라고 해서 명령문을 일괄적으로 주석을 포함해서 입력하는 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주차, 3차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이제 마치시면 직접 여기 들어가셔서 요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인터페이스일 거예요. 뭐 워드를 쓰든 한글을 쓰든 보통 창 하나가 있고 그 창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는데
일단 창의 개수가 4개이고, 물론 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순서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옵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펜 레이아웃을 설정해 주면 자유스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3주차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런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는 거를 이제 자주 봐야지. 제가 항공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외계어를 배운다고 했죠. 또 외계어를 배워서 우리가 이제 뭐 목성을 가고, 여러분들 생전에, 제 생전에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지만 화성을 가고, 그럴 때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환경, 이게 이제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이 환경에 이제 왼쪽에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R을 설치하면 왼쪽 화면만 R을 설치한 다음에 R을 구동하면 왼쪽 화면만 보일 거예요. 왼쪽 화면만 보일 텐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콘솔, 왜 콘솔이라고 그러면 여기 작아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첫 번째 탭의 이름이 콘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탭의 이름을 따서 콘솔 창이라고 부르고, 콘솔 창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4.4.2 해가지고 2024년 10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버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환경창,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파일창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먼저 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로 먼저 로그인을 할 건데, 구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닌데 다른 컴퓨터를 쓸 때 보통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하다가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의 그 비밀번호가 뭐였지? 이게 이제 제가 실습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외부 환경에서 구글이 로그인을 하려면 2차 인증을 해라. 2차 인증을 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번거롭죠. 자, 이렇게 어바웃에 보시면 마이크로 디그리 웰컴 투 경인교육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디그리 여러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컨텐츠가 프로젝트예요. 컨텐츠를 보시면 총 제가 이렇게 5개, 우리 2주차부터 10주차까지 할게 두이달. 그다음에 뒷부분에 통계에 해당이 되는 게 기술 통계, 티테스트, 아노바, 리그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두이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많이 안내를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 포지 클라우드 접속했을 때 왜 이렇게 안 떠? 아마 우리나라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에 또 시간을 재보면 30초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리는데 막 10분 걸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오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게 안 되는 게 오류가 아니라 항상 이래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잘 안 뜨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화면 구성을 좀 확대를 해놔서 이렇긴 한데 확대를 좀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화면 구성처럼 여기 왼쪽에는 콘솔, 여기 이름 보이시나요? 콘솔 창. 오른쪽에 여기 보면 환경 창, 밑에 보면 파일 창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콘솔 위에 소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소스 창. 명령창, 명령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 게 보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면은 좌우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개별도 이렇게 물론 하나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누른다든지 줄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다 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창으로만 해놓을 수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숙지 않아서 저는 이제 여기 글로벌 옵션지에 펜 레이아웃 여기에 보시면 이게 환경창으로 되는데 얘를 콘솔 창으로 바꾸고 적용을 누르고 OK를 누르면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왼쪽에는 명령문 입력하는 오른쪽에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콘솔 창.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모비나 제스피라고 하는 특히 이제 자모비는 R 기반의 통계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그 화면 구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왼쪽에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는.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서 탐색을 해보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 3주차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주차 수업의 세 번째 자시 수업에서는 포지 클라우드를 직접 접속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포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는데 먼저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타고 들어가는 게 낫다. 회원 가입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구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외부 컴퓨터 때는 기억해야 되고 특히 우리 화면 구성이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크게 소스 창, 콘솔 창, 환경 창, 파일 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은 소스 창, 오른쪽은 콘솔 창 이렇게 펜 레이아웃을 바꿔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R 버전, 최신 버전인 4.4.2, 메모리, CPU 이런 설정 부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시 우리 수업은 크게 R과 RStudio, 포지 클라우드 접속하고 설치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주차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